숙성이라는 음식의 가격을 보면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잖아요. 특히 물가 상승 이후에는 더욱이 좋은 가격의 숙성의 전문점을 찾기 어려워졌지만 회사랑은 언제나 그런 것처럼 가성비 좋은 숙성의집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따로 안내도 없었는데 임시 휴업 중이더라고요. 콘텐츠가 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제가 아니기에 근처에 가성비 좋은 곳이 없나 찾던 중 괜찮아 보이는 숙성의 전문점이 보여서 일단 가서 음식을 먹어봤거든요. 이야, 급하게 찾은 곳이었는데 가격도 괜찮고 음식의 맛도 좋아서 고물가 시대 속 여러분이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근처에 간다면 가볼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연히 발견한 가성비 숙성의집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위치한 우토입니다. 우토는 성신여대, 고려대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숙성의 전문점인데요. 앞에서 말했듯 원래 가려했던 곳이 임시 휴무 중이라 가성비 좋은 횟집을 검색하던 중 가성비 좋다는 후기가 많아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식당의 규모나 분위기만 봤을 땐 가성비가 정말 좋을지 의문이 들긴 했지만 음식을 보기 전까진 모르는 일이니까 얼른 들어가서 주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실내는 실내 좌석 외에 야외 포차 같은 테라스도 있어서 요즘같이 야외에서 술 마시기 좋은 날 방문하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은 저는 메뉴를 봤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눈길이 간 건 모듬회였습니다. 모듬회는 2, 3인분에 32,000원으로 딱 가격만 봤을 땐 비교적 저렴한 편이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후토마키도 있었는데 이건 18,000원으로 가격만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어느 정도 크기로 몇 피스가 나오는지 확인해봐야 가성비가 좋은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외의 국물 요리는 16,000원에서 18,000원으로 2만원이 넘지 않은 금액이라 어떻게 나오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메뉴의 가격은 숙성회를 파는 이자카야 치고 그리고 요즘 물가 대비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모둠회와 후토마키를 주문했고요. 날도 선선하며 바람도 살살 불어와서 4,500원에 파는 생맥주를 기본 안주로 나온 흑임자 드레싱 양배추와 함께 먹으며 기다리다 보니 제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32,000원에 파는 모둠회예요. 블로그 후기를 보니까 구성은 날마다 달라지는 것 같았는데 이날은 눈다랑어 뱃살, 밀치, 참돔, 광어 지느러미, 연어, 문어 이렇게 구성되어 제공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회를 대체로 두툼하게 썰어주어 가격 대비 결코 적은 양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많은 어종이 금어기에 들어가는 5월이라 그런지 대체로 공급이 안정적인 횟감 위주라 살짝 심심한 감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후기에선 구성이 꽤 괜찮은 경우도 보였기에 여러분이 방문했을 땐 이 구성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구성으로 제공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이렇게 나온 회는 빠르게 먹어볼게요. 일단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참돔과 광어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는 전반적으로 숙성된 상태였지만 그 숙성 정도가 심하지 않아 숙성회가 낯선 분들도 어렵지 않게 드실 것 같았어요. 이 숙성회는 반나절 숙성한 느낌으로 적당한 찰기와 쫄깃한 식감이 있었고 씹다 보면 간장과 만나 부각된 본연의 단맛이 싹 올라와 회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가벼운 미소 정도는 띄우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특히 쫄깃한 횟감을 두툼하게 썰어주어 씹는 맛을 더 살렸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먹은 눈다랑어 뱃살은 해동이 무난하게 잘 되었고 그 맛은 담백하며 눈다랑어가 지닌 참치 특유의 적당한 산미가 있었고 살 자체는 부드러웠지만 뱃살에 단단한 지방층이 주는 오독거리는 식감이 있어 깔끔한 맛의 참치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큰 호불호 없이 먹을 맛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밀치는 본래 살이 단단한데요. 이는 숙성되어 단단함과 쫄깃한 육질이 같이 느껴졌고 단맛이 강한 생선답게 간장에 찍어 먹었을 때의 맛이 특히 좋아 개인적으로 광어나 참돔보다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어는 쫄깃하며 촉촉했고 문어 특유의 향과 함께 두 종류 살코기에서 느껴지는 단맛 그리고 적당한 짭짤함이 있어 술안주로 제격이었고요. 이제 연어와 광어 지느러미와 같이 기름진 횟감만 맛보면 되는데 그냥 먹기엔 살짝 아쉬운 감이 있어서 아까 제가 모둠회와 함께 주문했던 이것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후토마키죠. 후토마키 한 줄의 가격은 18,000원이었고 내용물로는 계란말이, 오이, 단무지, 흰살 생선, 눈다랑어 속살, 새우튀김이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몰라도 물가 상승 이후에는 후토마키 한 줄에 2만원은 거뜬히 넘고 2만원 이하의 한 줄을 판매하면 안에 구성이 부실하거나 크기가 작은 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곳은 나름 회도 알차게 들어가 있고 크기도 그렇게 작지 않고 적당히 큼지막해서 개인적으로 구성 대비 가성비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후토마끼는 우선 간장만 살짝 곁들여 먹어볼게요. 일단 이 후토마끼는 오이의 아삭함과 회의 담백함이 느껴졌고 단무지의 익숙한 단맛과 새콤함이 맛의 균형을 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새우튀김은 튀김에서 나는 기름 내음과 고소함이 무겁게 있었는데 오이나 단무지가 이런 부분을 커버해서 튀김이 주는 기름의 캐릭터가 조금 튈 뻔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의 매력으로 남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실 단무지의 개성이 너무 강해서 맛이 어떨지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들어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 후토마끼는 푸짐한 내용물이 큰 매력이지만 회가 적게 들어간 게 아님에도 맛에 있어 회의 캐릭터가 그렇게 부각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회에서 먹지 않았던 연어와 광어 지느러미를 얹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볼까 합니다. 연어의 경우 노르웨이로부터 손질된 후 며칠에 걸쳐 한국으로 오다 보니 활어를 잡고 몇 시간 숙성시킨 것에 비해 식감이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드러움은 후토마끼야 먹었을 때 식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그저 고소함과 날생선의 느낌만 전해줘서 후토마끼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어 지느러미는 조금 더 식감이 있긴 했지만 사이즈가 작아 식감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진 않았고 무엇보다 농밀한 고소함을 추가로 전해줬다는 점에서 그냥 회로 먹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얹어 먹는 게 개인적으로 더 취향이었습니다. 여기에 와서 회랑 후토마끼를 주문하게 된다면 저처럼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두 음식을 먹어봤는데 배가 상당히 부르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두 음식만 맛보고 끝내기엔 아쉬워서 이곳의 시그니처라고 불리는 사이드 음식을 하나 주문해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먹을 건 온센탐하고 멘치카츠입니다. 다진 고기 안에 반숙 계란을 넣어 반숙란이 다 익어버리지 않게 튀겨낸 음식인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비주얼과는 다소 다르게 나왔습니다. 저는 계란 하나를 감쌀 정도의 크기로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큰 덩어리로 나왔더라고요. 여기 모든 요리의 양이 푸짐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멘치카츠는 받은 즉시 바로 갈라봤는데 이야, 계란도 그대로 반숙이고 다진 고기 튀김도 속이 촉촉한 게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이 멘치카츠 아래에는 기성품으로 추정되는 감자 샐러드도 있어서 계란과 멘치카츠, 감자 샐러드를 한 숟갈에 올려 한 입에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멘치카츠는 바삭하게 튀긴 빵가루의 바삭한 식감 속에 부드러우며 촉촉한 다진 고기가 느껴져 고기 한 자를 튀긴 느낌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고기 자체에 지방의 캐릭터가 크게 있지 않아 채소의 단맛과 적당히 간이 된 고기 맛이 전부였는데 여기에 반숙란이 농후한 노른자의 맛을 더해줘서 고기 완자의 무게감을 채워주었고 밑에 있던 감자 샐러드는 감자 맛이 두드러지기보단 단맛과 마요네즈의 고소함이 있어 앞서 느꼈던 부족한 기름짐을 부담없이 더해준 느낌이라 멘치카츠, 반숙란, 감자 샐러드는 뭐 하나 따로 노는 것 없이 훌륭한 조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시그니처라고 하던데 정말 그럴만한 맛이더라고요. 어떤 곳은 계란이 너무 익어서 삶은 계란의 포만감이 부담스러웠는데 여기는 그런 느낌이 덜했죠. 크기도 큼지막해서 8,000원에 이 정도 퀄리티라면 돈값은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잘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음식이 가격 대비 푸짐해서 두 명이서 온 저희는 정말 배부른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안주를 먹는데 국물 요리를 빼놓으면 섭섭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국물을 맛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주문한 건 해물 요새나베입니다. 가격은 18,000원으로 고기와 해산물을 볶아 끓인 매콤한 국물 요리라고 하는데요. 안에는 배추와 팽이버섯, 숙주가 들어가 있고 통통한 칵테일 새우와 오징어, 조개, 잘게 썰은 삼겹살과 목살이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사실 국물 요리 중에서 이걸 고른 이유는 건더기도 나름 알차 보이고 우동과 같이 포만감을 주는 면이 없어 보여서 주문한 거였는데 안에 우동면까지 들어있어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이 냄비가 폭은 그렇게 넓진 않지만 깊이가 생각보다 있어 이 역시 양이 상당히 보이더라고요. 이곳 음식들의 양이 하나하나 푸짐해서 제가 주문한 요리들은 3-4명이서 먹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 해물 요새나베는 조금 더 끓인 후 건더기와 국물을 먹어봤는데요. 보통 이렇게 해산물을 넣은 국물 요리를 보면 해산물을 넣었다는 구색을 맞출 정도의 적당한 퀄리티의 해산물만 넣고 생각보다 먹을 게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새우도 통통한 걸 사용하고 오징어도 나름 깔끔했으며 조개 역시 씨알 좋은 걸 사용해서 건더기를 먹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리고 국물은 딱 짬뽕 맛으로 사골육수 베이스에 고기 맛이 느껴지는 진한 맛이었는데 여기에 불레온과 살포시 올라오는 얼큰한 맛도 있어 탕보다는 찌개가 연상되는 묵직한 요리였습니다. 안에 배추가 많이 들어가 육수 자체는 단맛이 있었지만
진한 육수와 볶음고기에서 올라오는 기름짐, 적당한 얼큰함이 이런 단맛을 잘 잡아주어 고기 맛이 진한 나가사키 짬뽕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맛있게 드실 국물 요리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참고로 우동면의 양이 아주 넉넉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2명에서 술안주 하기엔 충분한 양이었기에 안주를 신중하게 골라서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우토의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요. 분위기나 규모를 봤을 때 가성비에 가까운 업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가가 많이 오른 요즘 회를 제외한 안주의 가격이 2만 원을 넘지 않고 회 역시 양 대비 괜찮은 가격이라서 이 근처에서 회에 술 한잔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단 회는 사용하는 횟감이 아주 다채로운 느낌은 아니라 보다 다양한 숙성회를 드시고 싶은 분은 다른 곳에 가는 게 좋겠지만 그냥 적당한 구성에 푸짐하고 퀄리티 괜찮은 숙성회가 먹고 싶다면 가볼 만한 곳이었죠. 그리고 제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주들의 양이 꽤 푸짐한 편이라 2명이서 제가 리뷰한 음식을 다 먹기보단 여럿이 와서 이 구성을 주문하는 게 적당해 보였고 2명이서 오게 된다면 양이 많다는 걸 꼭 참고해서 잘 주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